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그 이번 시간에는 전처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 프로그래밍 입문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예제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찍는 작업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린트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printf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샵 include 라는 이제 샵이라는 이제 전처리 지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요 그 전처리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계속 사용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열이나 이제 그 배열의 이제 어레이 맥스 사이즈 해가지고 1024 이렇게 쓸 때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열 크기라든지 버퍼 크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샵 전처리 지시자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기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늘 사용해 왔었던 매크로 상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루지 않았었던 개념이 매크로 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제 재사용성을 높여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효율성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모듈화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일반 함수로 하게 되면 함 소출에 대한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단순한 거를 갖다 이제 함수로 구현하지 않고 아예 이제 포함을 시켜버리는 이제 매크로 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매크로 상수와 매크로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처리기 쪽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컴파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이제 분할 컴파일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단일 컴파일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죠. 단일 컴파일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업하기 위해서 .c라는 소스 코드 파일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함수에서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커지니까 반복적인 부분이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부분을 함수로 모듈화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단일 컴파일 환경에서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갠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C에서 제공되어지는 이제 헤더 파일, 샵 인클루드가 헤더 파일 했는데 우리가 사용자 정형 헤더 파일까지 만드는 그와 같이 이제 점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분할 컴파일로 이제 작업을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할 컴파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하게 될 내용을 갖다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두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매크로 상수와 매크로 함수에 대해서 이 전처리기 이해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처리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사용해 오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헬로 월드를 찍기 위해서 샵 include stdio.h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샵 include 그리고 또 이제 매크로 상수를 갖다 정의하기 위해서 샵 define을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샵 include라든지 뭐 샵 define 할 때 이 샵을 갖다 뭐라 그러냐? 전처리 지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처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c라는 소스 코드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파일 작업을 거치죠. 그러면 이 전처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컴파일 사전 작업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소스 코드라든지 이걸 갖다가 일부 뭐 취한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처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를 찍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비유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컴파일 한다는 것은
비유를 들어보면 번역기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언어로 된 걸 갖다가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처럼 컴파일은 이제 번역인데 전처리기에 대한 개념은 수정이죠. 그래서 번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 회사 쪽에다가 이제 영작이라든지 번역을 맡겼다 그러면 뭐 전문화돼 가지고 이제 전문 번역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의뢰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오타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작을 맡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의뢰가 들어온 요 문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수정 작업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번역한 게 아니죠. 번역에 대한 사전 작업, 준비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처리기도 결론은 이제 컴파일 사전 작업이다.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 일부를 갖다 수정한다든지 취한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했었던 샵 디파인 해가지고 매크로 상수를 갖다 주게 되면 이거를 소스 코드를 한꺼번에 이제 취한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조건부 컴파일 어떤 상수식이라든지 매크로명이 정의되어 있다면 어떤 걸로 이제 한다는 이런 조건 컴파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정의하지 않아도요 일부 이제 그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 내장 매크로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C 컴파일러는 이런 전처리기와 번역기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예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매크로 상수했을 때 샵 디파인 맥스 사이즈 해가지고 1024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박스가요 내가 만든 .c라는 소스 코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든 .c라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했죠. 그러면 자, 전처리기가 내 소스 코드 중에서 맥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뭘로 바꾼다? 1024라고 이렇게 취한을 해주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제 맥스 사이즈가 이제 한 군데만 있지만 내 소스 코드에 뭐 맥스 사이즈가 한 10군데 있다 그러면 전처리기가 이 10군데를 한꺼번에 뭐 1024로 이렇게 취한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이거는 매크로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하고 얼추 비슷하죠. 함수하고. 근데 이제 형식의 인자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정의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확히 이제 가로를 갖다가 뭐 두 번 이제 중복해 주는 것들. 이거는 이제 취한하고 나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주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 add 해가지고 10,20이에요. 만약 이제 일반 함수가 add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다면 일반 함수로 호출하고 함수가 종료하고 복귀해서 그 값을 반환받아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매크로 함수를 하게 되면 함수 호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예 소스 코드에 포함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return a 플러스 b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매크로 함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샵 include 해가지고 stdio.h라든지 이런 헤더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매크로 함수도 많이 정의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add 해가지고 10,20 요걸 갖다가 10 플러스 20 이렇게 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처리기가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치환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는 게 전처리기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맥스 사이즈 1024 했던 것처럼 여러 군데를 뭐 버퍼 크기라든가 뭐 제일 위에 한 군데만 이제 내가 이제 버퍼 사이즈 했을 때 맥스 사이즈 1024를 내가 뭐 512로 바꾼다 한 군데 뭐 매크로 상수만 바꿔주면 소스 코드의 모든 내용을 갖다 다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할 때 내가 이제 그 뭐 3.14 159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뭐 변수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이제 계산할 때 이런 그 값이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의하면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 상수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처리기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 수정이라든지 뭐 간결성 유지 이런 이제 편리함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순 수식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헤드라인 해가지고 이제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자 상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키보드에 이런 이제 키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각각의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스키 코드 값을 내가 매번 외울 수는 없잖아요. ESC 키가 뭐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인지, 아니면 방향키,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이런 방향키들이 키 값들이 얼마인지 이걸 갖다 내가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을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상수로 정의해 놓고 이 ESC에 대한 키값,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작업할 때는 샵 디파인 해가지고 매크로 상수를 대문자 ESC로 정했으니까 나는 그냥 ESC라고 이렇게 뭐 ESC 키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키값이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한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갖다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에서 추가된 이제 불량 데이터 타입, C++ 쪽에서는 있었지만 C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크로 상수 값으로 해가지고 뭐 true, false 값으로 정의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작성된 소스 코드를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코딩 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 볼 때 보면 뭐 true, false 값을 갖다 본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크로 상수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 상수는 우리가 늘 입문 때부터 해가지고 늘 전처리 지시자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해 왔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었던 매크로 함수란 개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매크로 함수, 그래서 이제 함소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매크로 함수로 해가지고 아예 소스 코드에 포함시켜 버리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인데, 그래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함수명 add 해가지고 함수명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자값 해가지고 a, b인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원형을 갖다 선언한다든지 정의할 때는 이제 int a, int b.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 int냐, 뭐 더블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갖다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소스 코드 중에서 이렇게 이제 치환해라.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매크로 함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간략하게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정수 값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a 값에다가 뭐 10을 주고 뭐 a하고 b를 갖다 이제 두 개를 더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 이거를 a하고 b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더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함수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a하고 b, 자, sum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만드는데, 자, 제가 이제 넘겨받은 a하고 b 값을 해가지고 return a 플러스 b를 한다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a하고 b 값만 더하면 되는데, 요걸 갖다 이제 여기서 a하고 b 값을 갖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add라는 함수, 요걸 갖다 이제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add라는 함수를 갖다 호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a, b 값 10하고 20을 갖다 넘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렇게 이제 함수 호출을 갖다가 이렇게 했겠죠. 자, add라고 했으니까 add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 프로토타입도 원형도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이 같은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해왔었던 일반 함수로 작업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일반 함수로 해가지고 쓰지 않고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함소출을 갖다 하지 않고 이 add a, b 요 부분을 갖다가 자, 매크로 함수를 해가지고 샵 디파인해서 add 자, a, b 자,
그래서 요거를 a 플러스 b로 바꿔줘라. 근데 이제 요거를 인자를 갖다 이제 매크로 함수를 갖다 쓸 때는 요 인자를 갖다 정확히 가로를 쳐주는 걸 갖다 번거롭지만 이 가로를 쳐주는 걸 갖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덧셈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매크로 함수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컴파일하게 되면 내 소스 코드 중에서 add a, b 이게 a 플러스 b로 바뀌겠죠. 그러면 함소출을 하지 않고 두 개의 값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a하고 b를 갖다 더하는데 지금 a하고 b가 int라고요. 그러면 자, 요거를 더블로 해 봅시다. 자, 더블로 해 가지고 얘를 갖다 하게 되면 자, 지금 a하고 b를 갖다가 10.5, 자, 20.1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a, b 값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a, b가 더블0이죠. 더블0이니까 여기다 10.5를 넘기고 여기다 20.1을 넘겼다고요. 근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10.5를 갖다가 넘기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이 일반 함수 add를 갖다 썼다 그러면 얘는 정수만 저장하니까 10만 저장되고 얘도 20.1인데 정수만 저장되니까 20 이렇게 저장되겠죠. 그러면 10하고 20을 갖다 더하니까 결론은 얘는 30밖에 안 넘어온다고요. 정수 더하기는 정수니까 넘어올 때는 이제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정확히 이제 실수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10.5 더하기 20.1이 될 수 있도록 30.6이 돼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내가 함수를 갖다가 더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정수하고 정수를 더할 수 있는 add라는 함수, 그리고 실수하고 실수를 더할 수 있는 요 add라는 함수가 있어야 데이터 손실이 발생이 안 되고 10.5 더하기 20.1을 하면 30.6이 넘어오겠죠. 근데 자, 매크로 함수를 갖다 쓰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당연히 요 add하고 add는 함수를 두 개를 갖다 쓰려면 뭐 이제 int add, double add 이렇게 함수명은 당연히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런 매크로 함수를 갖다 쓰게 되면요, 정수일 때는 정수로, 실수면 알아서 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함수가 두 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정수하고 정수를 더할 수 있는 add라는 함수, 실수하고 실수를 더할 수 있는 add라는 함수,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리절트 해가지고 자, 뭐 10 플러스 20 이렇게 치환이 될 거고, 만약 add가 이제 여기 이제 실수다 그러면 여기다가 10.5 더하기 20.1 이렇게 이제 치환이 되니까 정수일 때는 정수로, 실수일 때는 실수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크로 함수를 쓰게 되면 이런 일반 함수,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개의 함수를 갖다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장점들도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패턴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매크로 함수를 갖다 이용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할 때 함수 쪽에서 덧셈 뺄셈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연산 작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 개의 함수를 갖다 만들었던 걸 갖다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int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int만 가지고. 자, 일반 함수를 쓰지 않고 덧셈, 뺄셈, 곱셈, 자, 사칙 연산을 갖다가 생각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저희가 이제 그 덧셈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사칙 연산에 대한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피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일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크로 함수 소스 코드에 아예 포함시켜 버리는 이유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10하고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13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10하고 3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A, B를 빼줬고, 자,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매크로 함수를 갖다 쓰는 그 형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사칙 연산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칙 연산을 갖다 이런 이제 간단한 거지만 이제 해보는 거는 매크로 함수를 갖다 여러분들이 쓰실 때요, 매크로 함수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실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로를 갖다 여러 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주의를 해라 라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거지만 실습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눗셈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눗셈을.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눗셈을 뭐 A A, B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A 해서 곱하기 10을 갖다가 한번 A에서 뭐죠? 10을 갖다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나눗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데 A 플러스 B, 즉 A에다가 10을 더했다. 그러면 A 플러스 B니까 얼마가 돼요? 2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3. 그래서 이 사용자가 요구한 거는 20을 3으로 나누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한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결과값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그 얘 값을 갖다가 이제 뭐 10하고 20 이렇게 이제 3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10을 여기서 여기 이제 치환이 되면서요. 치환이 되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가로를 갖다 두 개를 안 치잖아요. 안 치면 이거는 이제 두 개를 가로를 쳤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가로를 안 쳤을 때의 경우 수를 갖다가 한번 더 봐볼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로를 갖다가 이렇게 인자값에다가 매번 다 이렇게 해주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 형태를 갖다 예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사용자가 A하고 10을 갖다 더해서 20, 그리고 B가 3이니까 아까는 이제 6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6이 안 나와요. 왜냐면 자, 요 인자를 갖다 이렇게 이제 가로를 쳤을 때하고 안 쳤을 때의 경우수를 갖다 봐봅시다. 그러면 요게 A 플러스 10 그리고 B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 가로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A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10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치환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우선해요? 덧셈이 우선합니까? 나눗셈이? 당연히 나눗셈 요것이 이제 1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을 갖다 이제 3으로 나눠서 3이 될 거고, 거기다가 A 값을 갖다 10을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13이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형태. 치환하고 나서 보니까 연산자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크로 함수를 갖다 쓸 때는 이런 경우수를 갖다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행되고 나서 이제 치환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크로 함수를 갖다 할 때는 이런 인자드 값들을 갖다가 뭐해라? 가로를
인자들마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가로를 정확히 쳐주라.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전처리기 쪽에서 여러분들이 늘 사용했었던 매크로 상수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보는 것 뿐이고, 처음으로 살펴본 내용이 매크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크로 함수를 갖다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이 인자에 대해서 가로를 정확히 쳐주라. 그리고 이제 이런 매크로 함수를 썼을 때는 함 소출에 대한 오버헤드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 소스 코드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이런 매크로 함수를 갖다 쓸 때 몇 가지 특이한 것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면, 이 매크로에 대한 치안 같은 경우는요, 문자열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A하고 B잖아요. 그러면 여기 프린트F 문장에서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 이렇게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요 A, B, 우리가 이제 %D, %D, %D 해가지고 A하고 B 값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을 이렇게 한다. 근데 이 문자를 내서는 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A하고 B는 그냥 문자로 해가지고 A하고 B를 더해서 뭐 한다? 30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샵 A.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자리 되죠. 그래서 샵 P. 그러면 여기 A 10하고 20, 10하고 20으로 우리가 이제 %D, %D 해가지고 A, B 값을 갖다 더해서 출력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에서는 치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치환되는 값으로 출력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샵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매크로 함수가 이제 치환될 때, 이제 매크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치환될 때, 그 문자열 쪽에서는 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샵을 갖다 해가지고 치환하려고 인자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그게 이제 단순 문자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입력된 값으로 해가지고 치환된다라는 형태를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샵을 갖다 두 개를 하게 되면 토큰을 갖다 이제 결합할 때 사용하는 형태, 이런 토큰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 보통 이제 뭐 3, 4학년 고학년 때 이제 컴파일러라는 게 있다고요. 결론은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컴파일러, 결론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갖다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토큰 개념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cat 해가지고 a, b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치환하는데 여기서 이제 n하고 value, 결론 이제 이런 두 개 이렇게 이제 식별자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n value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리절트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치환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토큰이라는 것은 이런 그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의미를 지니는 이제 가장 문자나 문자의 가장 최소 단위를 하나의 토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토큰을 갖다 결합해서 사용해 가지고 하나의 토큰으로 mValue라는 하나의 토큰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거 토큰을 결합할 때 이런 샵을 두 개를 쓸 수 있다. 이런 특이한 개념들도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처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매크로 함수라는 새로운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조건 컴파일과 분할 컴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C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다 이제 분할 컴파일로 작업하는 형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건 컴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수, 어떤 상수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어떤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냐 정의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컴파일할 때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결론은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작업할 때 주석 처리를 하면 주석 같은 경우는 내가 실행하는 소스 코드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석은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작업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코멘트를 갖다 달아주는 작업일 뿐이죠. 실질적인 소스 코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컴파일할 때 이제 주속적으로 이제 포함이 안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건 컴파일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지정한 범위를 갖다가 조건에 만족할 때만 포함을 시킨다. 만족하지 않으면 포함 안 시킨다. 즉 주석을 처리한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샵 인클루드, 샵 디파인 이런 것만 이제 했었는데 보면 샵 if 그리고 샵 elif입니다.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if else 문장, else if 문장 할 때 else if가 아니고 elif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건 컴파일 할 때 어디까지가 끝이냐? 샵 and if 요거를 갖다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샵 if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if else 문장에서도요, 아니면 else if 문장에서도 else if를 갖다가 필요한 만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뭐 elif, 샵 elif, 샵 elif, 샵 elif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형태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if else 문장에서도 if문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지만 else 문장은 단독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수식 하나만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샵 if, 샵 and if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인 경우수와 거짓인 경우수까지 할다 그러면 샵 if, 샵 else 그리고 샵 and if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조건 컴파일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상수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할 때도 스위치 케이스문 쪽에서도 이제 상수, 종수형 상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다 1이라든지 참이냐 것이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샵 if에는 이 상수식이 참이면 이 문장이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상수식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포함이 안 돼서 컴파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수식이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샵 if, df 이제 뭐 define 해가지고 만약 이 매크로가 define 되어 있으면 이 문장을 포함해서 컴파일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n이 들어가 있죠. not define. 그래서 이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장을 포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이 조건 컴파일, 먼저 이 상수식에 대해서 조건 컴파일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상수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갖다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자, 이 매크로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건 컴파일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 쪽에서 분할 컴파일 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건 컴파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C 처음 입문하세 했었던 헬로 월드라는 요 아주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조건 컴파일을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하시든 어떤 언어를 하시든 가장 먼저 찍는 이 헬로 월드라는 거를 갖다 출력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프린트F 문장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C를 갖다 공부할 때,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제로 이 헬로 월드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바꾸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이제 실습 예제. 그러면 이제 조건 컴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걸 갖다 몰랐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요. 자, 내가 이제 헬로 월드가 아니고 하이클릭서를 갖다가 출력을 하기 위한 예제를 갖다 또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자, 얘를 갖다 컴파일을 갖다 해볼까요? 헬로 월드를 출력했다가 이 하이클릭서를 갖다 찍기 위해서 했는데, 당연히 메인 함수는 내 프로젝트에서 메인 함수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죠. 메인 함수가 당연히 2개가 있으니까 충돌이 발생돼야. 그러면 요 문장을 내가 주석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자, 주석을 처리하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문장이 이제 컴파일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하이 클릭서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가 이제 추가시켜가지고 빌드할 때 포함할까요? 예, 아니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주석을 처리하지 않고요. 조건 컴파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 이제 그 조건 컴파일,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컴파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석 처리한 효과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 상수식이었죠. 1은 0 이외의 값은 참이니까 이게 참이죠. 참이면 요 부분이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자, elif 여기 거짓이죠. 여기 참이었으니까 여기는 아예 볼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는 이제 흐릿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함이 안 돼서 이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샵 and if 이게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형태를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상수식을 0으로 주고요. 요걸 참으로 줄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하면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각화가 되는데, 자, 방금 했었던 거하고 틀리게 이제는 하이 클릭서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 같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상수식이 거짓이니까 요 문장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주석 처리하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 그래서 여기 상수식이 참이니까 하이 클릭서 이렇게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둘 다 참으로 줄까요? 자, 둘 다 참으로 주더라도 우리가 if else 문장, else if 문장에서도 보셨듯이 여기가 참인데 굳이 이걸 볼 필요 없죠. 얘가 참이냐 그것이냐. 그래서 요게 이제 처리되는 형태들 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건 컴파일 상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 컴파일 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상수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문장을 포함해서 컴파일 할 거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즉 주석을 처리한 효과하고 똑같은 식으로 할 수 있냐 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그 분할 컴파일 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undefined.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매크로를 갖다 이제 매크로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매크로 상수할 때 샵 디파인에서 사이즈 100으로 이렇게 정의했다고요. 근데 만약 사이즈라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다면 그 매크로를 갖다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뭐 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사이즈 매크로 상수값을 10으로 했어요. 여기서 취소가 되고 내가 샵 디파인해서 사이즈를 200으로 정의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되겠죠. 200이. 자, 여기서는 100이 될 거고요. 당연히 이 매크로가 이렇게 정의되고 여기서 취소하고 했으니까 얘는 200이 되겠죠. 그래서 undefined.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타이틀 문자를 출력할 때도 똑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러 메시지라든지 뭐 라인 여러 가지 형태들, 그래서 이제 에러 메시지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조건 컴파일 여러분들이 이제 샵 인클루드라든지 이런 헤더 파일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 시스템이냐 유닉스에 따라서 이제 각각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포함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 컴파일 이런 것들이 헤더 파일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이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이제 그 메모리 크기가 뭐 1024다. 근데 이제 이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만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만족하면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갖다 출력한다든지 기본적인 에러 메시지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그거 같은 이제 오류 메시지를 갖다 출력하려고 할 때 에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라인 수라든지 내가 이제 test.c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파일명을 변경한 설정을 갖다 잠깐 변경한다든지 그랬을 때 샵 라인을 갖다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컴파일러한테 어떤 이제 그 특수한 기능이라든지 동작을 수행하지 않게끔 하는 이제 프로그램하든지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 용도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 컴파일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특이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어떤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수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자,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굳이 정의할 필요 없이요. 내장돼 가지고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 내장 매크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시스템 내장 매크로에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탠다드 C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NCC 표준 준수 여부 아니면 파일 이름, 행 번호, 라인, 그리고 이제 컴파일되는 날짜, 시간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장 매크로를 갖다 몇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이제 C에서 이제 다 매크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C 변수라든지 식별자 할 때도 언더바고 영문 대소문자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것은 영문 대소문자고 이제 언더바만 올 수 있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이런 언더바를 갖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구조체 할 때도 이제 언더바, 스코어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특별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구별하죠. 일반 식별자하고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언더바가 이제 포함된 형태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 스타일상에서 달라질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정의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이제 뭐 파일이라든지 뭐 행번호 그리고 날짜 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스템 내장 매크로가 기본적으로 이제 컴파일된 여러 가지 이제 파일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인 수라든지 뭐 몇 번째 라인 이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라인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컴파일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간, 날짜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샵 라인 해가지고 이제 1000줄 그리고 이제 클릭서.c 나는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테스트.c로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컴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런 시스템 내장 매크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컴파일이라고 이제 해서 이 스탠다드 C냐 이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printf 현재 컴파일러는 NC 표준이에요. 만약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else 문장 얘는 NCC 표준 확장입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은 이제 보시면 NCC 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확장 이런 이제 시스템 내장 매크로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처리기 쪽에 대한 내용을 갖다 같이 살펴보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을 해서 전처리기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쉬어가는 코너 이런 식으로도 잠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분할 컴파일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C 작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단일 컴파일 환경에서 주로 작업을 했죠. 내가 이제 .c 소스 코드 하나 이걸 컴파일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고 링킹 단계를 거쳐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이 실행 파일이 로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들, 이 컴파일러, 링커, 로더를 직접 만드는 것들이 보통 고학년 때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컴파일러는 이제 보통 4학년 때 이제 컴파일러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함수 쪽에서도 잠깐 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왜 함수를 쓰냐? 소스 코드가 이제 100줄, 1000줄, 만줄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메인 함수에다가 모든 소스 코드를 갖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관리가 이제 함수를 모듈화 시켜지는 형태처럼 이 .c 소스 코드가 1000줄, 만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 유지 보수라든지 관리도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분할 컴파일 환경 내가 소스 코드를 몇 개로 1.c, 2.p 여러 개의 소스 코드로 한다고요. 컴파일은 따로따로 됩니다. 컴파일은 따로따로 되고,
그래서 이제 이 1.c를 갖다 이제 컴파일한 목적 파일, 뭐 이렇게 목적 파일이 3개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컴파일 단계까지는 끝났어요. 그럼 링킹 단계. 링킹 단계라는 것은 조립이죠. 조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청업체 쪽에서 이제 부품을 하면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것처럼 1.c, 2.c, 3.c, 5bj는 내가 사용자가 만든 부품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모듈 갖다 포함시킨 거, 이거 갖다 쓴 거하고 내가 만든 거하고 링킹 단계, 조립을 통해서 EXE라는 실행 파일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단일 컴파일 환경이 아니고 이런 분할 컴파일 환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c를 여러 개로 쪼개고요. 또 헤더 파일도 내가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공되어지는 C 표준 라이브러리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형 헤더 파일을 갖다 만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샵 include test.c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저 상대 경로 절대 점 슬러시에서 뭐 테스트 .h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앞에다가 점 슬러시를 생략한 거하고 똑같아요. 점 슬러시 현재 디렉토리, 현재 폴더. 그러면 이 소스 코드가 만약 1.c다 그러면 1.c에 있으면 이 테스트.c하고 이 1.c가 같은 폴더,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c는 여기에 있는데 헤더 파일은 1.c가 여기 폴더 있고 만약 상위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점 슬러시 테스트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 그래서 1.c는 여기 있고 상위 디렉토리, 상위 폴더에 헤더 파일이 있다 그러면 내 1.c 위에 있는 상위 디렉토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은 상대 경로라고 이야기해요.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나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디렉토리, 현재 폴더에서 찾냐, 아니면 상위 디렉토리에서 찾냐, 아니면 하위 디렉토리에서 찾냐. 또 이제 만약 이 1.c가 있는데 이 하위 디렉토리 헤더 파일이 있다 그러면 점 슬러시에서 하위 디렉토리 명 주고 테스트.c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절대 경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일 때, 리눅스일 때 이렇게 제일 상위부터 해가지고 디렉토리 밑에 어디 있다. 또 제일 상위 디렉토리 밑에 어느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로 내가 여러 가지 경로를 갖다 할 수가 있다. 근데 프로그램 작업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상대 경로로 해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버헤드 입장에서 성능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뭐 3명의 학생에 대해서 성적 처리를 갖다 하려고 할 때 기존은 이제 .c 하나로 해가지고 이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런 헤더 파일, 여러분들이 샵 인클루드에서 stdio.h라는 이런 헤더 파일 갖다 보면 거기서도 보면 이제 매크로 상수라든지 아니면 형식 정의, 함수 원형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main.c, input.c, output.c 기능별로 메인 함수 여기다가 솔직히 이제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c 하나로 그냥 예제로 만들면 되는데 이제 분할 컴파일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쪼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의 이렇게 소스 코드로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었던 예제를 가지고 요 작업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구조체 쪽에서 3명에 대한 학생 성적을 처리하는 .c 소스 코드 하나로 작성했었던 요 소스 코드를 봐봅시다. 그래서 학생 수,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메인 함수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학생 성적. 자, 이렇게 .c 하나로 있다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는 분할 컴파일이든 단일 컴파일 환경이든 실행 결과값은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아요.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인데, 자, 얘를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가 여러 개의 파일로 해가지고 얘를 쪼개가지고 작업하는 작업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main.c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먼저 만들고요. main.c에다가는 이제 메인 함수만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형태들. 자, 자, 이게 단일 컴파일로 돼 있죠. 그래서 main.c, 제가 이제 source.c를 갖다가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는 main.c에, 그리고 입력을 갖다 처리하는 input 함수는 input.c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출력 기능을 하는 이제 output 함수는 output.c.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스 코드에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input 함수 이건 잘라내서 여기다가 input.c에다가 입력 기능은 input.c로, 자, 그리고 자, output 함수는 자, output.c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자, 메인 함수에는 지금 메인 함수만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소스,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렇게 파일을 세 개를 쪼갰다고요. 그러면 1.c를 갖다 컴파일하면 1.c에 대한 문법만 검사해서 1.5bj를 만듭니다. 2.c, 3.c하고 상관없어요. 컴파일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main.c를 컴파일 해볼까요? 솔루션 빌드는 이 전체를 갖다 통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고, 자, main.c만 컴파일해서 했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전체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다 실행했던 소스 코드를 제가 분리만 했죠. 자, 근데 자, input.c에 가서 컴파일을 해볼까요? 컴파일은 따로따로입니다. 컴파일은 따로따로요. 자, 분명 main.c에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ain.c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input.c 컴파일은 main.c 따로, input.c 따로, output.c 따로기 때문에 각 .c 파일마다 파일로 쪼갰을 때 이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입출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를 갖다 썼는데 main.c에 보면 우리가 뭡니까? 샵 include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이제 scanf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printf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쓰기 위해서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갖다 썼다고요. 근데 이제 main.c에 있다고 해서 이 input.c에서 포함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컴파일은 따로따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딱 했더니 input.c도 이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아웃풋 함수도 인풋 함수와 똑같이 스코어라는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printf라는 함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스코어라는 형식하고 이 헤더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함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컴파일 했을 때, 자, 각각의 소스 코드들의 컴파일은 따로따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3.c 소스 코드 하나로 했던 걸 갖다가 input.c, main.c, output.c 이렇게 세 개의 파일로 쪼개낸 거죠. 쪼개낸 거죠.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왜냐면
안에 실행 결과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똑같기 때문에 안에 내부 소스 코드가 단일 컴파일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분할 컴파일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결론 이제 프로그래머가 좀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메인 함수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함수 봐봐요. printf나 scanf 함수나 캐스트링 함수 쓴 거 없죠. 필요 없으면 얘도 필요 없죠. 자, main.c를 다시 컴파일을 딱 해볼까요? main.c에서는 입출력을 하기 위한 함수를 갖다 쓰지 않았죠. 샵 include. 우리가 이제 무조건 프로그램 작업할 때 샵 include stdio.h는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포함을 시킨 거고 필요 없으면 포함을 안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갖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main.c에도 score라는 형식이 정의되어 있고, 자, input.c에도 score라는 형식이 정의되어 있고, output.c에도 score라는 형식이 매번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니 프로그래머가 편하려고 이렇게 이제 .c로 이렇게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죠. 또 우리가 이제 그 과목을 갖다 하나 더 추가시켰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시키면 이 스코어라는 형식하고 인풋이나 아웃풋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만큼 더 번거로워지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더 파일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c 파일에서 공통으로 쓰는 이와 같은 헤더 파일 .c가 아니고 우리가 .h score.h라는 헤더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요. 저기는 이제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 여기는 헤더 파일. 그러면 자, 여기서 score라는 형식을 잘라내 가지고요. 자, score.h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사용자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요. 이 main.c 이 score를 갖다가 자, 우리가 샵 include 사용자가 만든 score.h 내가 사용자 정형 헤더 파일이죠. 자, score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됩니까? 샵 include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main.c에서도 이렇게 샵 include. 자, output.c에서도 내가 형식을 정의할 필요 없이 세 개의 파일에서 공통으로 쓰는 score. 이게 이 형식을 갖다 필요할 때 score.h나 헤더 파일 이렇게 포함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 빌드하니까 input.c가 소스 코드 변경됐으니까 컴파일되고 main.c, output.c 다 소스 코드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사용자 정의형 헤더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매크로 상수 같은 경우도 여기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또 이런 함수 원형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요 샵 include 이렇게 이것만 포함시키면 내가 scanf 계열이든지 printf 계열이라든지 getString 계열의 함수를 갖다 쓸 때마다 함수 프로타입 안 적어주죠. 그런 것들은 다 여기 헤더 파일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input, output 함수 쓸 때마다 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내가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건 지금 이제 삭제만 했으니까 인풋 함수하고 아웃풋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함수 원형을 갖다 이렇게 적어줬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함수 프로토 그냥 인풋하고 아웃풋 함수 쓰는 방법만 익히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기 헤더 파일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score.h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main.c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헤더 파일, 매크로 상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C 표준 라이브러리 제공되어지는 함수들 같은 경우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된 형태들이고요. 매크로 상수라든지 데이터 타입 형식 정의된 것들, 아니면 함수 원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는 형태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이번에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뭐 샵 include 해가지고 score.h 이 스코어를 갖다 쓰기 위해서 샵 include score.h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스코어라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score.h나 헤더 파일을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에러 뜨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score.h라는 헤더 파일에서 스코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 또 포함시켰더니 이렇게 충돌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스코어라는 형식이 이렇게, 아니 뭐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꼭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헤더 파일 이름이 틀리더라도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string.h라는 헤더 파일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헤더 파일마다 기본적으로 뭐도 정의되어 있냐면 널 포인터가 여기도 정의되어 있고요. 널 포인터가 여기도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형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할 때 꼭 이름이 같은 걸 여러 번 포함시키는 경우 수만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어떤 사용자가 이 헤더 파일만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헤더 파일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포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널 포인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정의되어 있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그대로 두고 헤더 파일을 변경을 해서 여기서 에러가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래서 이제 보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 컴파일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요, 상수식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매크로명도 이제 간단히 이제 했는데, 이 조건 컴파일 쪽에서 만약 어떤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다면, 어떤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 컴파일을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요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이제 스코어라는 여기 이제 형식이 이제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는데, 만약 그 여기서 자, 스코어라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명을 갖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스코어라는 요 매크로를 갖다가 만약 이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샵 디파인에서 이 매크로를 정의를 하겠다, 샵 and if,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 이 스코어라는 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하겠다, 이 매크로를 정의해서 이게 스코어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in.c로 딱 가볼까요? 다시 컴파일을 딱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가 main.c라는 소스 코드는 그대로 두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에러 메시지 어디서? 요 헤더 파일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매크로 이렇게 이제 조건 컴파일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도 보면요, 이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라든지 string.h라는 이런 헤더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컴파일로 해 가지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 원형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고요. 매크로 상수 같은 경우도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여기서도 이제 그 내가 에러 어레이 맥스 사이즈라는 매크로, 이게 만약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 이걸 갖다가 정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레이 맥스 사이즈 만약 정의된 샵 디파인 이렇게 이제 조건 컴파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서 분할 컴파일 환경에서 파일로 쪼개고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로 쪼갰을 때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core.h만 이렇게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만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분할 컴파일이 헤더 파일 그리고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행 결과 값이 이렇게 똑같다 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헤더 파일 그래서 input.c 이렇게 그래서 C 표준 라이브로 제공되어지는 거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포함시킬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그리고 이제 뭐 상대 경로 이렇게 .c 해서 input.c하고 score.h가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은 말이다. 상대 경로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는 여러분들이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PPT를 통해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어떤 건지가 이제 정확히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c 소스 코드 하나로 해서 이런 실행 파일을 만들었던 거를 기능별로 이제 함수를 소스 코드를 쪼개 가지고 main.c에다 메인 함수 input.c 그러면 이제 이 input.c에다는 input 함수뿐만이 아니고 입력 관련된 함수들을 여기다 모아놓으면 되겠죠. 또 output.c를 갖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output.c에다가는 출력 기능과 관련된 함수를 갖다 모아놓으면 내가 입력 부분을 갖다 이제 유지 보수한다든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input.c 찾으면 되고 출력 관련된 것은 이 output.c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score.h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크로 상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형식정이라든지 함수 프로토타입들을 갖다가 헤더 파일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작성을 하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의 .c 소스 코드에서 필요하면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내가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할 컴파일 환경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처리기 쪽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상수, 매크로 함수.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크로 상수와 함수를 갖다 쓸 때는 뭐 전처리 지시자인 샵을 갖다 이용해서 샵 include, 샵 define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 함수로 사용해 가지고 함수 출마다 오버헤드가 발생되는 걸 갖다가 그런 시간적인 부담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아예 소스 코드에다 포함시켜 버리는 이제 그와 같은 개념들이 매크로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건 컴파일.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컴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상수식 또는 매크로명 그래서 상수식이 어떤 지정된 상수식이 참이면 이 문장 그리고 샵 if df 그래서 만약 어떤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으면 자 if and df 만약 어떤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 조건 컴파일 하게 되면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문장 부분은 뭐를 처리한 거고 똑같아요. 주석을 처리한 효과하고 똑같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스템에서 내가 매크로를 갖다 정의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 내장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했을 때 입문할 때 헬로 월드라든지 이런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갖다 했을 때 단일 컴파일 환경으로 우리가 주로 작업을 했던 것들을 뭘로? 분할 컴파일 환경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c 소스 코드로 쪼개 가지고 우리가 소스 코드로 관리하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컴파일 할 때는
분할 컴파일 환경을 쓸 때 따로따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main.c에다가 스코어 형식을 갖다 정했다고 해서 input.c나 output.c에다가 정의를 하면 안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소스 코드에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크로 상수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정형 데이터 타입 그리고 또 함수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다 어디로 뺐습니까? 헤더 파일로 빼가지고 사용자가 필요하면 샵 include 큰 따옴표하고 score.h 사용자가 정의한 사용자 정형 파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포함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 같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좀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쉬어가는 코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들. 자, 그래서 이런 전처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조건 및 분할 컴파일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강의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